자, 2단원 기권과 날씨 한번 나가봅시다. 자, 자, 기권의 특징. 자, 기권 봅시다. 기권은 이제 뭘 줄여서 기권이라고 해요?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표면, 지표에서부터 높이가 약 얼마까지예요? 1000km까지 예, 공기의 층을 바로 우리가 대기권, 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0km 이제 바깥쪽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되는 겁니다. 우주. 자, 근데 보통 우주권은 어디부터 우주권이라고 하냐면 여기 100km 있죠. 여기 100km 이상을 보통 우리가 우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표로부터 100km 이상으로 올라갔다 온 사람은 우주를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왜 우주 여행 상용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스페이스 X를 타고 잠깐 나갔다 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아마존에서 하는 그 아마존에서 하는 우주 투어가 이 100km 요 정도까지 싹 올라갔다가 잠깐 무중력 체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예,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km 정도 나가면은 우주 한번 다녀왔다라고 예, 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기권의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맨 아래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에는요 보면 지구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지구로 내려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방출하는 뭐가 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기권의 4가지 온도를 결정을 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두 가지가 기권의 온도를 결정을 시켜주는데 일단 대륙권부터 봅시다. 대륙권은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11km 정도까지를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대류 현상은 뭐에 의해서 온도 차에 따른 밀도의 차이로 뜨거운 공기 또는 액체가 는 어떻게 되고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나 액체는 하강을 하는 그래서 상하 사이에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걸 대류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불안정층이에요. 예, 안정층이 아니라 불안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륙권은 하층부 기온이 고온이에요. 그 다음에 상층부 온도가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권의 공기 대부분이 이 대륙권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가 크겠어요? 지구 지표에서 가까우니까 뭐가 크게 작용하겠어요? 중력이. 예, 중력의 크기가 크게 작용해서 그래요.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해서 바로 대부분 모여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요? 기상현상이 존재를 해요. 즉 기상현상은 일어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기 중에 뭐가 충분해야 돼요? 수증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건이 만족을 해서 날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구름. 네,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층권. 성층권은 보면은 하층부 기온이 높고 상층부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요.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 온도가 상층부가 낮고
여기가 저온이고 상층부가 오히려 고온에 해당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대기가 안정해요. 이렇게 보통 아래가 높고 위에가 낮아야 되는데 아래가 낮고 위에가 높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기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기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성층권에는. 그러니까 오존의 농도가 좀 특별히 높은 곳을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오존은 화학식으로 O3라고 해줘요. 산소가 3개 붙어 있는 게 오존인데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지표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오존층이 언제 생겼냐면은 고생대 한 중기쯤 생겼고 고생대 중기쯤에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부터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육상생물이 없었어요. 왜? 자외선이 너무 세니까 지표로 생물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 바닷속에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존층이 뭘 흡수하니까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 나니까 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외선 흡수 오존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저 오존층에서 뭘 흡수해서 그래요?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요, 알죠? 성층권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한 층이고, 어느 정도 대기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기가, 제트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트기는요, 공기가 없으면 못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보내면서 얘가 출력을 얻는 건데, 공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제트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뭐가 나가요? 우주는 제트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 여러분들? 나로 같은 거 뭐라 불러? 누리호나? 로켓. 아, 이렇게 로켓이라고 하는 게 나가요. 로켓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연료랑 연소에 필요한 뭐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산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로켓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제트기는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아예. 자, 그 다음에 그 위가 중간권인데 중간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죠. 누구랑 똑같아요? 대륙권하고 똑같아요. 자, 대륙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즉 지표에서 높아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근처가 가장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어떻게 되고요? 많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권도 지구 복사 에너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층에서 보면은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하층부가 고온이고 상층부가 저온이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근데 기상 현상은 없습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성은 나타나요. 유성이 뭐예요? 별똥별을 유성이라고 하는데 유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외부에서 온 운석이 공기와 마찰을 해서 연소가 되는 게 타는 게 별똥별이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운석이 공기하고 마찰해서 연소가 되니까 결국엔 중간권까지는 마찰해서 탈 수 있는 뭐가 존재를 한다? 대기, 공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그래서 열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높이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요? 이제 태양이랑 가까워요. 즉 그래서 이 열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권에는요, 공기가 거의 없어요. 매우 대기가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높아서 뭐가 약해요, 이제?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대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대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걸 뭐가 크다라고 표현해줘요? 하루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온도 차이가 큰 거를 뭐가 크다라고 해요? 일교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우주에서 날아온 하전 입자가 여기 열권에 있는 공기에 있는 전자등하고 충돌을 해서 약간 너울너울 거리는 것처럼 푸른색의 빛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열권의 저기 오로라에 해당이 되고요. 오로라는 근데 아무 데서나 보이진 않죠. 보통 어디권? 북극권, 남극권 같은 보통은 극지방대에 보입니다. 보통 북유럽, 아이슬란드나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은 캐나다 이쪽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물질 중에서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성분 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질소. 그 다음에는 산소. 그 다음에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으로 혼합 비율이 많은데 질소가 한 78% 정도 되고요. 산소가 한 21% 정도 돼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전체 부피 비가 4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 비율은 어떻다? 거의 일정한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온 분포의 원인, 즉 대륙권, 중간권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요.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지구의 복사 평형, 복사라고 하는 거는 보면 물체가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복사 에너지인데, 복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때 열전달에서 복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복사 광선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복사 광선이니까 뭐의 형태로 방출하는 겁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사라고 하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물체부터 저온의 물체까지 다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주는데, 보통 고온의 물체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보통은 복사 광선으로 방출을 해주고요. 저온의 물체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태양은 주로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형태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다?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체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법칙이 있어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자신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높으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배가 높은 거예요? 16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 방출량이 높아져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인데 무슨 형태로? 보통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해 주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무슨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서로 같아서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를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무한정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당연히 온도 상승하고요. 방출하는 양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첫 번째,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 층으로 구분하는데,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경계면 있죠. 경계면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어떤 권의 경계다. 그래서 권계면이라고 해요. 근데 어디 이름을 붙여주냐면 아래층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는 대륙권계면. 그럼 성층권하고 중간권의 경계는 성층권계면, 중간권하고 열권의 경계는 중간권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계면은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성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미음이죠. 기역은 어디예요? 열권. 니은은 대륙권. 그 다음에 리을은 중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중간권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면은 둘이 복사 평형 상태. 하강하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방출이 많고, 상승하려면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자, 기권의 특징에서 자, 세 번째. 지구의 복사 평형 봅시다.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하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흡수 방출 에너지가 같은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태양에서 주는 총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치면은 이 100이 지구로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 몇 %예요?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 반사율이라고 해요. 과학 용어로는 알베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된다? 30%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총 양은 얼마나 돼요? 70%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70% 중에서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양이 20%,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얼마? 예, 5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흡수하는 총 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70%만큼을 흡수를 했죠. 그러면은 방출하는 양도 얼마가 돼야 돼요? 8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을 해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게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있어요.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로 어떻게 돼요? 재방출하는 양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대기에서 재흡수됐다가 지표로 재방출해주는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온실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것, 이거를 바로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는 여기에서 온, 즉 흡수한 에너지 중에 대기와 구름에서 흡수했던 양과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 흡수를 했다가 일부는 어디로요? 대기로 방출하고 일부는 다시 지표로 재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표에서 막바로 방출하는 에너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내보내는 양은 얼마가 돼요? 70%가 돼요. 그러면 전체 태양에서 흡수했던 총 양은 몇 %예요? 70%. 그죠? 그리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7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서 반사를 뺀 나머지가 70이고, 이게 흡수되는 양이고,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얼마? 70. 그렇기 때문에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서로 같아서 무슨 상태가 유지가 된다? 복사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온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를 보게 되면은, 자, 온실 효과는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어떻게 해줍니까?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를 해준 다음에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어디로요? 지표면으로 재방출해서 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대기에 지구에서 방출한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흡수한 거를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면은 비닐하우스, 즉 온실처럼 열을 여기에 어떻게 돼요? 가두어 놓는 가둬 놓는 것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온실 안에 열이 갇혀서 따뜻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해준다? 온실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구 대기는요, 지구의 대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대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실기체가 존재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온실기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온실기체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온실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하지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하지 않고요. 얘가 어떻게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만 흡수를 했다가 다시 재방출해줘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특징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하지 않고 지구 복사 에너지만 흡수를 했다가
지표로 방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비슷하지만 대기가 없는 달보다는 대기가 있는 지구가 평균 기온이 훨씬 더 어떻게 나타나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온실기체의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이제 온실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만을 흡수해서 지표로 재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기체? 온실기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기체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뭐예요? 적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주는 기체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온실기체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하고 지구온난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일교차가 너무 크지 않게 유지가 될 수가 있긴 하는데, 지구 온난화는 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된다? 너무 심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온실기체 양의 증가예요. 결국에 온실기체 양의 증가라서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석 연료의 어떻게 돼요? 사용량이 늘어나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대기 중에 그래서 이 화석 연료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화석 연료는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탄소가 연소되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 양이 워낙 많아져서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를 해서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러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이 어떻게 돼? 에너지 양도 어떻게 될 것이고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지는 거, 열이 더 많이 갇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산업화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지구 연평균 기온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같이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을 통한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들의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바로 일어나게 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해수면 상승 및 저지대의 침수. 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열 팽창이 제일 커요.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수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라니까 낮은 지역은 침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산림 및 빙하 면적의 감소. 그러니까 빙하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빙하 면적이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일단은 지구 온도 상승. 이로 어떻게 돼요? 지구 온도 상승이 되니까 해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빙하가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빙하는요,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약간 얼음판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빙하 면적이 줄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는 재배 작물의 변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대가 변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부지방은 뭐예요?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귤이 제주도에서만 났었는데 귤이 남부지방에서도 나요. 부산 근처나 목포에서도 귤이 재배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한랭한 온대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가 이제 경북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는데요. 지금 강원도까지 사과의 재배 산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또 조금 더 따뜻해져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사과가 더 잘 안 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류성 오종 같은 명태나 오징어가 대단히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해수온이 따뜻해서. 그 다음에 기상이변, 네, 기온 상승, 폭염, 폭우, 폭설, 홍수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는데, 지구는요 되게 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딘가가 폭염이 오면 어딘가는 어떻게 돼요? 폭염이에요. 너무너무 어디가 더워요. 재작년 보면 유럽은 폭염으로 시달렸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한으로 시달렸어요. 엄청나게 추웠단 말이에요. 즉 어떤 지역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요? 가뭄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 있었다 그러면은 혹한이 다른 지역이 있고, 폭우가 있었다 가뭄이 발생을 합니다. 폭설이 오는 것도 반대로 이제 가뭄이 되겠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홍수도 오겠고, 그 다음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라인강이나 센강이 말라붙어가지고 과거에 침몰되었던 수몰되었던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나 재작년에 기상이변이 대단히 심했어요. 그거는 인도양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게 됐던 일종의 기상이변에 해당이 돼서, 지구 어느 한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대단히 재앙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풀이해 봅시다. 자, 5번은 기억은 자, 5번 A는 몇 %예요? 반사되는 거 30%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몇 %에 해당이 됩니까? 70%에 해당이 되겠죠.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몇 %예요? 총 얼마예요? 70%에 해당이 되겠죠? 반사가 30%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기 중 수증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다. 맞죠? 대표적인 온실 기체에 해당이 돼요.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지구에서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된다. 예, 맞죠? 그죠? 근데 리을은 뭐가 틀렸어요?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 중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라 불러줘요? 온실기체. 그 다음에 8번은 OOXO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봅시다. 자,
자, 요거는 뭘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온실, 복사 평형을 알아보는 실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위 실험에서 전등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태양. 그죠? 컵은 지구.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 일정해지죠. 그죠?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일정해집니다. 물체는 흡수한 에너지의 양과 방출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뭘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 실험에서 알루미늄 컵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다 어느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즉,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컵이, 그죠?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진 무슨 상태에?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그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A-3번은 몇 번?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 한눈에 쏙 정리하기에서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수치값이랑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어디 갔냐? 1번. A에서 2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이동은, 그럼 여기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표면에서 방출된 거를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대기가 재방출해주는 요게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이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얼마인가? 총 얼마가 방출돼야 됩니까? 7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이 나가는 게 처음에 실제로 들어오는 양은 100이지만 이게 반사되는 총 양이 얼마가 돼요? 30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건 총 70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봅시다. 1번에 4,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5번에 1, 6번에 5, 그 다음에 7번에 5, 8번에 4, 9번에 3, 10번은 2, 11에 1, 그 다음에 12에 3, 13에 3, 14에 5, 그 다음에 15번 서술형 체크. 자, A부터 D에 각각 영역의 이름을 쓰시오. 자, A는 뭐예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맨 마지막 D는 열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C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바로 뭐예요? 기상현상이죠. 대륙권에서는, 그러니까 대륙권하고 중간권하고 둘이 공통점은 둘 다 뭐가 일어납니까? 불안정층이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예. 불안정층이라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까닭은 대륙권에는 뭐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만 수증기가
수증기량이 충분해서 대륙권에서만 수증기량이 충분해서 뭐가?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그림은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컵 속의 컵 속 공기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표로 정리를 했더니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니까 일정해졌습니까? 32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일정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고, 온도가 상승할 때는 결국에 뭐가 많아야 돼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뭐보다 많아야 돼요?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아야지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10분이 지났을 때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가 일정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복사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3, 2번은 4, 3번은 4, 4번은 2, 5번은 5번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